오픽서베이 세 번째 항목에서는 거주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혼자 산다라는 독신과 가족과 함께 거주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픽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독신을 선택해야 한다. 아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다. 라는 이 세 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주장들 중에서 정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픽 보물창고 창고지기 윤석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픽 서베이 거주지와 관련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지 알려드림과 동시에 이 두 주제에 대한 20개 기출문제 음원과 질문 텍스트를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나면 오픽 서베이 거주지 항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정보들과 사뭇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오픽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오픽 샘플 테스트 화면을 통해서 오픽 서베이 1번부터 3번 항목까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험 시작 안내 화면인데요. 여기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오픽 시험 문제 개발과 평가를 담당하는 액트풀 평가 윤리 규정을 안내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맨 아래로 내려가서 규정을 읽고 이해했다는 의미로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릅니다. 오픽 서베이, 즉 백그라운드 서베이의 첫 번째 질문은 종사하는 분야를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일 경험 없음을 선택하고 넥스트 버튼을 누르세요. 학생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아니오를 선택하면 최근에 수강한 강의의 종류를 묻는데 수강 후 5년 이상 지남을 선택해서 회사와 학교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이어서 넥스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오늘 영상의 주제인 거주지를 선택하는 페이지가 등장하는데요. 총 5개의 선택사항 가운데 독신을 의미하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의 홀로 거주와 가족과의 거주를 나타내는 가족과 함께 주택이나 아파트의 거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셨나요? 이 두 주제를 선택했을 때 시험에 출제되는 기출문제들을 문제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서 비슷한 점과 다른 점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두 주제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정보를 공개해 드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주제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출문제 내용들을 모두 확인한 후에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두 주제에 대한 1번 유형 기출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1번 유형은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장소나 종류를 묘사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장소를 묘사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집 안팎과 평면 구조를 묘사하라는 내용이 동일하네요. 오늘 공개하는 기출문제 음원과 텍스트를 요청하는 분들께 모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질문 음원을 이용해서 모의고사 훈련을 꼭 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질문을 듣고 바로 답변을 해보는 훈련은 오픽 시험장에서 자신감을 크게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2번 유형 만나보시죠. 역시 현재 시제를 이용해서 활동, 루틴 혹은 단계 등을 묘사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문제에서 사용된 문장 패턴과 표현들의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주중과 주말 동안 집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 등을 묘사하라는 내용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필요하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고 질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다음은 이전 두 문제 유형보다 조금 더 배점이 높은 유형들입니다. 3번 유형 먼저 만나보시죠. 언뜻 보기에는 두 문제의 길이가 달라서 내용이 다를 것 같지만 집 안팎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배점이 높은 4번 유형 만나보시죠. 조금 전 3번 유형에서 언급했던 여러가지 문제점들 중 하나를 골라서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하려는 내용도 역시 두 주제가 동일합니다. 이제는 연속적으로 롤플레이 유형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롤플레이 문제 유형들 가운데 가장 쉬운 5번 유형 기출문제를 만나보시죠. 오픽 난이도 3단계나 4단계에서만 출제되는 5번 유형 역시 상대방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를 요청하라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픽 난이도 3단계부터 6단계까지 어디를 선택해도 반드시 11번에 출제되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부터는 내용이 사뭇 달라집니다. 독신에서는 가족 중 한 사람이 휴가를 가게 되어서 집을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보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연락을 하고 정보를 요청하라는 내용인 반면 가족과 함께 거주해서는 집에 필요한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구점 직원에게 물건 구입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두 문제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픽 시험에 출제되는 롤플레이 문제 유형 가운데 가장 어려워서 배점이 제일 높은 유형을 만나보시죠. 12번에 출제되는 7번 유형입니다. 조금 전 살펴봤던 6번 유형 문제 내용과 연결해서 내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친지의 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갔지만 문이 잠겨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열쇠도 찾을 수 없어서 친지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입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거주의 경우에는 구입한 가구에 문제가 생겨서 상점에 다시 연락을 하고 문제 상황을 설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물건 구매와 관련된 롤플레이 콤보에서는 12번에서 구입한 물건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 반드시 출제됩니다. 배점이 높은 유형이니까 잘 준비해두세요. 이제 3개의 유형이 남았는데요. 8번 유형 만나보시죠. 롤플레이 콤보 마지막 문제인 13번에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독신에서는 과거에 친구든 가족이든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경험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족과 함께 거주해서는 집에 필요한 물건 구입 후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만나보았던 독신을 선택했을 때 출제되는 롤플레이 콤보 세트가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했을 때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눈치가 조금 빠른 분들은 그렇다면 주제별로 문제 세트가 하나가 아니고 더 있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픽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면 문제 세트가 한 세트 이상인 주제들도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유형들보다 롤플레이 문제 유형에서는 다양한 상황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실제 시험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마치 돌발 주제처럼 느끼게 돼서 살짝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문제 세트 수가 적은 주제를 고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 문제 유형 2가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픽 최고 등급인 AL이 결정되는 14번 문제인 9번 유형인데요. 두 주제의 문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주택을 비교하고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 설명하라는 고난도 문제 내용이 출제가 되네요. 마지막 15번 문제에서는 두 주제 모두 거주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라는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1번부터 13번까지 출제되는 롤플레이 콤보 세트를 제외하고는 독신이나 가족과 함께 거주 모두 거주지라는 공통점 때문에 문제 내용이 같거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세트 수가 적은 주제를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내용에 주목해주세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주지 관련 또 다른 롤플레이 문제 세트 3개를 우리말 요약본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찍어두거나 요약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주지와 관련된 또 다른 롤플레이 콤보 세트 첫 번째인데요. 11번에서는 새로운 집을 구하는 중인데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제공하는 주택 정보를 요청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겠죠. 12번에서는 그래서 새 집에 도착을 했는데 창문이 깨진 것을 발견하게 돼서 동네 수리점에 연락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음성 메시지를 남겨야 하는데 창문이 왜 깨졌고 현재 상태는 어떠하고 오늘 바로 수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13번에서는 집안에서 물건 따위가 부서졌던 경험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과거 경험 유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거주지 관련 롤플레이 콤보 질문 내용을 만나볼까요? 11번에서는 집안에 있는 창문에 금이 가서 동네 수리점에 연락을 하고 깨진 창문 수리를 위한 정보를 요청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번에서는 안타깝게도 다음 주까지 창문을 고치러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리점에 연락을 해서 바로 수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문제 내용이 출제가 되네요. 13번에서는 집에 무엇인가가 파손되어서 고쳐야 했던 과거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이전 롤플레이 콤보의 13번 문제와 같은 내용의 문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롤플레이 콤보 세트 볼까요? 11번에서 집에 필요한 가전제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상점 점원에게 특정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12번에서는 구입한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상점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형적인 물건 구입과 관련된 롤플레이 시퀀스가 이어지네요. 마지막 13번에서는 집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했던 과거 경험을 설명하라는 역시 8번 유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롤플레이 콤보 문제들은 가족과 함께 거주가 아닌 독신을 선택했을 때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픽스 서베이 거주지와 관련된 항목을 선택할 때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 현재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가족과 함께 거주를 꼭 선택하라고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 거주지와 관련된 추가 정보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독신이든 가족과 함께 거주들을 막론하고 집안에 있는 방을 묘사하거나 집안의 수리나 개조를 통해서 이전하고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는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주지 관련해서는 문제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도 가족과 함께 거주와 관련된 문제수가 독신보다 확연히 적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보면 거주지를 독신으로 선택하라고 안내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덜 복잡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인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니까 제가 공개한 기출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 선택하셔서 목표 등급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기출문제에 대한 텍스트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질문, 음원을 모두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제 카톡으로 요청해 주세요. That's all for today. I hope you found this video helpful and useful. If you did, please make sure you click on the like button. It's the highest compliment. Also, I'd like you to check out my OPIC blog where you can find tons of useful OPIC information that you might not be able to find anywhere else.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ll see you next time. Bye.